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116에서 119페이지에 해당하는 해수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방식이 살짝 달라졌죠. 제가 직접 칠판에다가 판서하면서 녹화했었는데 지금은 녹화하는 장소가 달라지다 보니 제가 직접 판서하지는 못하고요. PPT를 활용해서 이제 마우스로 그리면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이렇고 우리 학습지로 평소처럼 보면서 학습지 보면서 수업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좀 핵심적인 내용은 심층순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심층순환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1학기 때 다 배웠던 내용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심층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해수의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심층순환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수의 밀도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1학기 때 다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 그리고 이 수압에 영향을 받는데 수압은 그 밀도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고요. 주로 이제 수온과 염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물리량 중에서도 특히 수온의 영향이 더 크고요. 그래서 밀도에 영향을 주는 이 수온과 염분이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컸고요. 그리고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컸습니다.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 그 중에서 수온이 얼마나 낮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수의 밀도가 거의 결정될 정도로 수온의 영향이 컸는데 자 수온을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저위도랑 고위도의 수온을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물이 따뜻하냐 하면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물이 더 따뜻합니다. 수온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를 비교하면 고위도의 해수가 저위도의 해수보다 밀도가 큽니다. 수온이 더 낮기 때문에. 그리고 염분은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주로 물과 관련돼 있었죠. 물이 추가되느냐 아니면 물이 빠져나가느냐 요 두 가지에 따라서 물이 추가되면 염분이 낮아졌고요. 물이 빠져나가면은 염분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분의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물이 들어오는 거, 강수가 온다던가 비가 내린다던가 아니면은 강물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빙하가 녹으면서 깨끗한 물이 바닷물에 첨가된다던가 이럴 때 염분이 낮아질 수가 있었고요. 염분이 높아지는 거는 물이 이제 증발돼서 빠져나가는 경우 또는 결빙을 할 때는 이제 순수한 물만 얻는다고 했죠. 그럴 때 주변으로 그 물에 들어있던 염류가 빠져나오면서 주변의 염분이 잠깐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것들, 이 물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자, 그럼 밀도를 비교했을 때 고위도랑 저위도의 밀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고요. 그리고 결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분이 높게 나타납니다. 즉, 둘 다 밀도가 큰 영향들이죠. 그리고 저위도는 수온이 높고요. 저압대에 위치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염분이 낮게 됩니다. 둘 다 밀도가 낮아지는 효과죠. 이 저압대 같은 경우는 우리 대기대순환 할 때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적도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퍼져가지고 어쨌든 위도 30도에서 내려가는 아열대 고압대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적도 저압대 부분을 보면 공기가 상승해요. 공기가 상승하면은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적도 지방, 이 저위도 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도랑 저위도 해수의 밀도는 차이가 나게 된다. 고위도가 밀도가 높고 저위도가 밀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밀도 차이로 인해서 해수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밀도류라고 해요. 이 밀도류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고위도 해역의 해수는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저위도 해역의 해수는 밀도가 작아요. 이렇게 밀도가 큰 거랑 밀도가 작은 두 해수가 접촉을 하게 되면 밀도가 큰 무거운 해수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밀도가 작은 이 가벼운 해수는 위쪽으로,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애, 이렇게 가벼운 애 서로 만나게 되면 무거운 애가 아래로, 가벼운 애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물이 움직이게 되는 흐름을 밀도류라고 한다. 밀도류. 이 밀도류 발생하는 거에 바로 이 심층순환이 발생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심층순환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느냐? 자, 밀도가 큰 해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고위도의 해수겠죠.
얘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앉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라앉느냐? 같은 밀도가 분포하는 수심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학기 때 그 깊이에 따른 밀도를 좀 봤었는데 보통 이제 깊어질수록 밀도가 커지는 현상을 봤을 겁니다. 바다를 봤을 때 표면이 밀도가 낮고 이제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일단 고위도의 표면에 있는 해수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보다. 거기가 그 지역이 평소에 워낙 춥고 그리고 결빙이 일어날 때 순수함물이 빠져나가면서 염분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면서 주변보다 밀도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걔는 가라앉게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 가라앉느냐? 이렇게 제가 지구를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고위도 해역이고 여기가 저위도 해역이에요. 여기서 차갑고 결빙이 일어나서 염분이 커진 물이 내려갑니다. 근데 얘는 지금 표면 입장에선 이 주변보다는 밀도가 높지만 내려가다 보면은 자기 밀도랑 비슷한 밀도인 물까지 이제 내려가서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수심은 깊어질수록 밀도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엔 자기랑 비슷한 밀도대까지 내려가다 보면 자기랑 비슷한 밀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밀도가 더 큰 애들이 있겠죠. 더 무거운 애들. 자, 그러면 이 물은 더 무거운 물은 뚫지 못하고요.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없고 얘가 도달할 수 있는 깊이는 여기가 최대인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밀도. 자, 그러면 이 물이 내려오다가 위에서는 계속 물이 내려오고 있고 여기에 도달하는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면 밑으로 못 가니까 그렇죠. 양옆으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양옆으로 퍼진다는 뜻은 뭐냐? 여기가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로 그렸는데 사실 지구는 둥그니까 여기도 저위도가 되겠죠. 양옆으로 퍼지면 결국에 고위도에 있는 물이 저위도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큰 해수가 신강에서 같은 밀도의 해수가 분포하는 수심까지 도달을 하고 수평망으로 이동하면서 저위도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의 움직임, 지금 표층에서 양옆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우리는 표층 순환, 뭐 표층 해류 또는 표층 순환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근데 얘가 가라앉아 가지고 깊은 곳에서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표층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 심층에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심층 해수라고 부르고, 이 심층 해수가 빙글빙글 고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위도로 가가지고 다른 이제 표층 해류까지 점점 계속 이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순환이 이루어진다, 심층에서 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순환, 심층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심층 순환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로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수온, 열이죠. 그리고 염분, 한마디로 염입니다. 염. 열과 염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이구나 라고 해서 열염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심층순환이랑 열염순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지구에 있는 심층순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층순환의 분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심층순환은 총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의 해수로 이루어져요. 표층순환은 여러 개의 해수로 막 나타났었죠. 북태평양 해류,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그런 것처럼 이 심층순환도 이제 여러 개의 해류로 나타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표층순환만큼 많지는 않아요. 딱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이 3개의 특징들을 좀 보면, 먼저 남극중층수라는 게 있어요. 얘는 남반구 한 60도 부근에서 형성이 되는 심층 해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심층순환의 단면도라고 해가지고 그려놨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적도죠. 그리고 여기가 남반구, 여기가 북반구입니다. 그 중에서 이 남극 거의 90도 부근은 아니고요. 남극보다 좀 더 저위도 쪽, 여기 한 60도 부근에서 이렇게 무거워진 물이 내려가는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형성되는 게 바로 남극 중충수입니다. 남반구 한 60도 부근에서 차가워진 요 물이 가라앉으면서 남극 중충수를 형성을 한다. 얘는 아주 깊게까지는, 여기 단면도에서 봐도 알겠지만 이게 다른 이 흐름들보다 얕은 곳에서 이렇게 흐르죠. 물론 얘도 심층에서 흐르는 애긴 한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얕은 곳에서 흐릅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진 못하고 수심 한 700에서 1200m쯤까지만 가라앉아가지고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해가지고 한 북반구 20도까지, 북반구 20도 정도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남극 중충수고요. 그럼 두 번째로 볼 건 북대서양 심층수인데, 얘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북반구의 이제 대서양 해역에서 형성되는 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대서양의 그린란드 해역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린란드 해역은 한 북반구 위도 한 70도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차가워진 해수가 무거워져 가지고 침강해 가지고 형성되는 게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여기 북대서양 요 부분에서 무거워진 물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수평적으로 저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물을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부른다. 얘는 남극 중충수보다는 좀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수심 1500에서 4000m 정도까지 가라앉아 가지고 이제 적도를 넘어서 남반구 60도까지 이동을 해요. 고위도에서 하강해가지고 저위도 부분을 넘어서 무려 남반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극 저충수라는 심층순환 해수가 있는데, 얘는 남극 대륙 주변의 외델해에서 형성이 됩니다. 얘는 그 남반구 60도보다도 더 고위도 부근에서 형성이 돼요. 남극 대륙 거의 90도에 가까운 여기에 외델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워진 물이 이렇게 침강해가지고 형성되는 게 남극 저충수입니다. 저충수. 얘는 물 중에서 제일 밀도가 큰 애기 때문에 바다의 제일 깊은 곳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가장 깊은 곳, 저 해저 밑바닥까지 가라앉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형을 딱 맞아떨이면서 이제 바닥을 따라, 해저 밑바닥을 따라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북반구 한 30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북반구 한 30도 부분, 2, 30도 이렇게. 그래서 이 단면도를 보시면은 남극 중충수는 남극 부근이긴 한데 아예 극 부분은 아니고 위도 60도 부근에서 가라앉아서 적당히 좀 얕은, 다른 심층수에 비해서는 얕은 곳에서 움직이는 애구나. 그리고 남극 대륙 주변에서 딱 거의 극쪽에서 가라앉아서 저 제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애가 남극 저층수구나. 그리고 북대서양에서 특히 그린란드 해역에서 차가워진 물이 내려가서 중층수와 저층수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는 심층 해수의 순환이 북대서양 심층수구나 라는 거, 요 그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데서 나타난다 라기보다는 남극이랑 남극이 두 개가 있고요. 심층순환은 남극에서 출발하는 거 두 개,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하나만 있습니다. 북대서양에서 출발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출발하는 게 두 개, 북반구에서는 출발하는 게 하나다.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요 심층순환을 좀 위에서 보면은 표층순환이랑 결국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심층순환이 밑바닥에서 지들끼리만 도는 게 아니고, 그리고 표층순환이 표면에서 지들끼리만 도는 건 아니고, 여기 결국에 표면에 있던 물이 아래로 가라앉은 거잖아요. 얘네들이 쭉 가가지고 저위도까지 가서 저위도의 표층까지 다시 올라와가지고 표층 해류랑 합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남극에서 가라앉은 물이 쭉 따라와가지고 북반구로 와가지고 북반구 이 저위도 부분, 위도 한 2, 30도에서 올라와가지고 표층 해류랑 합류를 해요. 표층 해류는 잘 가다가
이렇게 남극의 표층에서 차가워진 애가 가라앉고요. 또 북대서양에서 차가워진 물이 가라앉죠. 결국에 표층순환이랑 심층순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 가지고 마치 이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완전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 심층순환을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이거 분포 요 세 가지 애들의 좀 비교를 해보면 먼저 수온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남극 극 주변에서 완전 거의 90도 주변에서 형성되는 남극 저층수가 가장 수온이 낮고요. 그 다음이 그린란드예요. 북대서양 그린란드 해역에서 만들어지는 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 다음으로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남극 중층수, 남극 주변이지만 약간은 저위도 쪽,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게 남극 중층수인데 얘가 다른 심층순환에 비해서는 수온이 높다. 수온 세 가지 비교를 했고요. 염분은 어떨까 봤더니 중층수가 가장 염분이 낮고요. 남극 중층수가 염분이 제일 낮고 그 다음 남극 저층수가 그것보다는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저층수보다 염분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수온이 제일 낮은 거 남극 저층수고요. 염분이 제일 높은 거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그러면 밀도를 비교를 한다면 수온이 낮은 애가 밀도가 높은 거야? 염분이 높은 애가 밀도가 높은 거야? 라고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 가장 맨 처음 여기 보시면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수온의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온. 그러면 수온이 제일 낮은 저층수가 밀도는 제일 크게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층수는 수온도 높고 밀도도 낮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가 제일 낮을 거고요. 그 다음 심층수는 온도가 중간이고 염분이 제일 큰데 이제 밀도를 봤을 때는 염분보다는 수온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심층수는 이제 다른 남극 저층수나 중층수에 비해서는 중간에 속하는 밀도를 갖게 된다. 그리고 남극 저층수가 가장 수온이 낮아서 밀도가 크고요.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층수가 저층수보다 염분이 높지만 수온은 저층수가 더 낮기 때문에 밀도는 저층수가 더 크게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심층 해수를 수온 염분도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수온 염분도에 나타나게 된다면 남극 중층수는 여기, 북대서양 심층수는 여기, 남극 저층수는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는 점점 커지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이 남극 중층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도가 한 1.027에 해당하는 거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한 1.0278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남극 저층수 같은 경우에는 1.028 정도가 되는 거죠. 약간 미세한 차이지만 남극 저층수가 결국에 밀도가 제일 큽니다. 근데 이제 온도랑 그 염분은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 남극 중층수 염분 낮고요. 수온 높습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수온은 남극 중층수가 낮고 염분은 상당히 큽니다. 남극 저층수 염분은 심층수보다 낮지만 온도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얘가 밀도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심층수 3개라고만 놓고 A, B, C 해놓고 A, B, C는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중 하나이다. 각각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수온 염분도를 준다면 뭐가 남극 저층수고 뭐가 남극 중층수고 뭐가 남극 저층수고 뭐가 북대서양 심층수인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물리량들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심층순환은 어떤 속도로 이루어지는가?
얘는 표층순환과 비교해가지고 속도를 언급을 하는데, 표층순환이 사실 빠르지 않거든요. 우리 아열대 순환 해가지고, 북적도 해류랑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 해가지고, 이 아열대 해류가 있었죠? 캘리포니아 해류 맞죠? 이게 한 바퀴 도는데, 아마, 빨리도 한 10년 정도 걸릴게요. 한 10년, 15년? 한 바퀴 도는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되게 느리죠? 근데, 심층순환은 더 느려요. 표층순환도 느려 보이지만, 심층순환은 훨씬 더 느립니다. 여기 북대서양의, 여기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해역에서 가라앉은 물이 저위도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여기 컨베이어 벨트 볼까요? 여기 그린란드에서 화강한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에 인도양 쪽에서 다시 올라오는 요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 거의 1000년이 걸린다. 1000년. 엄청 표층 순환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거죠. 얘는 한 바퀴가 이제 10년, 15년인데 얘는 뭐 표면에서 다시 표면까지 오는데 1000년이 걸리니까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에 비해서 느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이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느리고 뭐가 더 빠른지, 표층순환이 심층순환보다 빠르고 심층순환은 표층순환보다 느리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심층순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봤더니 이제 표층순환의 역할하고 같습니다. 고위도와 저위도의 열적순환을 이루도록 해가지고 지구의 열적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이 대기대순환, 그 다음 표층해류, 표층순환, 심층순환, 얘네들이 다 결국에 이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심층순환의 역할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고위도에 이제 용존산소가 많은 그 표면의 물이 침강해가지고 저위도의 심해에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1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수심에 따른 산소. 표층에서는 광합성도 일어나고, 또 표층에 이제 산소가 많은데 걔네들이 대기랑 물이 이제 교환을 하면서, 상호 교환을 하면서 산소, 수심 이렇게 봤을 때 산소가 표면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여기 들어갈수록 광합성도 줄어들고 이제 생물의 호흡만 일어나면서 산소가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산소가 줄어들지 않고 이제 늘어나는 그래프를 관찰했었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설명하기로 고위도의 표층, 아주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잘 녹을 수 있겠죠. 산소가 많은 물이 이제 공급돼 가지고 여기서 산소가 증가하는 모습을 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심층순환. 고위도의 이 차가워진 그 표층 해수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요 바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 깔려 있는 물들은 주로 표층에서 이제 산소를 많이 머금었던 애들, 그리고 산소를 많이 뺏기지 않았겠죠. 왜냐면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으니까 그 표층에 있는 산소가 잘 보존된 상태로 심층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지구 전역으로 다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고위도든 저위도든 산소가 많은, 그 깊은 곳에서 산소가 많은 해수가 분포하도록 이동하는 역할을 해준다. 심층순환. 그래서 얘는 열적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질문인데,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심층순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심층순환은 어떻게 될까? 결과만 얘기하면 심층순환은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 자,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요, 해수가 따뜻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고위도 해역에 있는 바다에 떠다니는 그 빙하들이 녹아내리겠죠? 빙하가 녹으면은 순수한 물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감소해요. 염분 감소. 그렇게 되면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표층수가 가라앉는 현상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덜 가라앉는 거죠, 평소보다. 그러면은 이제 심층순환이 약화가 되는 게 이제 뜨거워졌기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아지면서 밀도가 낮아지니까 잘 가라앉지 못하기 때문에 심층순환이 약해지는 건데, 이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컨베어 벨트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또 약화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의 역할이 뭐였어요? 지구의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이었죠. 근데 걔네들이 약해진다라는 건 열적 불균형이 심화가 된다는 거고, 고위도는 엄청 추워질 거고 저위도는 엄청 더워질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그 온도로 인한 여러 기상 현상들, 자연재해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는 더 위험한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심층순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